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져볼까 합니다. 네? 우리가 어제를 기억하는 거랑 또 내일 상상하는 거, 이게 되게 다른 일 같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다른 경험처럼 느껴지죠. 근데 제공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 둘이 뇌 속에서는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에서는 바로 이 정신적 시간 여행이라는 개념, 그 연결고리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과거 기억이 어떻게 미래의 토대가 되는지 같이 알아보시죠. 흥미로운 주제네요. 자,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볼까요? 이게 겉보기엔 완전 다른 활동인데 신경과학적으로는 놀랍게도 같은 뇌 시스템을 공유한대요. 네, 그게 핵심 중 하나죠. 자료에 따르면 과거를 떠올릴 때나 미래를 그릴 때나 특정 뇌 영역들이 함께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이름까지 알 필요는 없겠지만 해마라든지 뇌측 전전두엽 피질 같은 곳들이 포함된 네, 소위 기본 모드 네트워크,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영역이죠. 기본 모드 네트워크요? 네, 여기서 정말 재밌는 건 뇌가 뭐랄까, 미래 예측만을 위한 별도 장치를 새로 만드는 대신에요. 기존에 있던 기억 시스템을 아주 효율적으로 재활용한다는 점입니다. 재활용이요? 네, 가지고 있는 도구를 최대한 활용하는 거죠. 똑같은 신경회로망을 써서 과거 경험 조각들을 불러오고 그걸 재료 삼아서 미래의 가능성을 시뮬레이션하는 겁니다. 와, 효율적이네요, 진짜. 네, 단순한 효율성을 넘어서 이게 기억과 상상력이 본질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뇌가 일종의 인지적 재활용을 하는 셈이네요. 오, 똑똑한데요? 하하, 네, 그런 셈이죠. 그럼 그 재활용 과정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료에서는 기억이 그냥 비디오 테이프처럼 저장되는 게 아니라고 하던데. 그게 이제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로 기억의 재구성적 속성인데요. 재구성적이요? 네, 우리가 과거를 떠올릴 때 저장된 완벽한 영상을 그대로 재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관련된 기억의 조각들이 있잖아요. 장소, 사람, 감정, 사건의 어떤 단편들, 이런 것들을 현재 시점에서 다시 꺼내와서 하나의 이야기로 재조립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아하, 그럼 미래를 상상하는 것도 그럼 같은 방식인가요? 정확합니다. 미래 상상도 똑같아요. 마치 레고 블록 놀이 같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레고 블록이요? 네, 과거 경험이라는 게 다양한 모양과 색깔의 레고 블록들이라면 이걸 가져와서 아직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구조물, 즉 미래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죠. 오, 비유가 재밌네요. 예를 들어서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다. 그러면 과거 발표 때 느꼈던 그 긴장감 있죠. 그 감정 블록. 네네. 그리고 성공적인 발표를 위해 준비했던 순서, 그 절차 블록. 또 청중의 반응 같은 경험 블록. 이런 것들을 막 조합해서 다가올 발표 상황을 미리 머릿속에서 그려보고 연습하는 거죠. 와, 그 재구성이라는 개념이 과거랑 미래를 딱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 결국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미래라는 게 과거 경험이라는 그 재료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과거의 성공이나 실패 경험 같은 것들이 미래 계획의 어떤 현실성, 구체성을 만드는 틀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제약 조건이 되기도 하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과거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할수록 더 생생하고 또 현실적인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잠재력이 커지는 거죠. 경험이 중요하군요. 네, 단순히 잘 되겠지 하고 막연하게 바라는 게 아니라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예측하고 또 해결책을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확실한 미래에 대처하는 아주 강력한 인지적 도구인 셈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궁금한 게 생겼어요. 만약에 과거 기억이 좀 부정확하거나 좀 편향되어 있다면요? 그럼 이 재구성 과정이 미래 상상에도 오류를 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거 아주 예리하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맞아요. 네, 기억이 완벽한 복제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미래 상상 역시 과거 기억의 어떤 왜곡이나 빈틈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렇죠.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재구성 능력 덕분에 우리는 과거의 실패 경험에서도 교훈을 얻어서 더 나은 미래 계획을 세울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네,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재구성하느냐가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까지 바꿀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흥미롭네요.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네, 과거를 기억하는 능력하고 미래를 상상하는 능력. 이게 결국 정신적 시간여행이라는 동전의 양면 같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정확한 비유입니다. 같은 뇌 시스템을 공유하고 기억이라는 같은 재료를 재구성해서 사용하는 거죠. 결국 과거는 그냥 지나간 일이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미래를 설계하고 탐색하는 데 사용하는 뭐랄까 살아있는 청사진인 거네요. 네, 살아있는 청사진. 좋은 표현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우리의 미래 상상력이 과거 기억의 재구성에 이렇게나 깊이 의존한다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특정 과거 기억들, 예를 들면 성공 경험이라든지 뭔가 어려움을 극복했던 경험 같은 것들을 더 자주 떠올리고 이걸 좀 긍정적으로 재해석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네, 의도적으로요.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그릴 수 있는 미래의 가능성 자체를 더 확장시킬 수 있을까요? 이 점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아마 흥미로운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와, 과거를 의식적으로 활용해서 미래의 가능성을 넓힌다.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네요.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과거와 미래를 넘나드는 우리 뇌의 이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함께 깊이 들어가 봤습니다.